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설명을 보면 우리가 공법 하잖아요. 된소리로 법이라고 읽죠. 공법. 이제 공법이라 하면 공병될 공자. 그래서 개인과 지자체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면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개인들 간의 거래는 민법이라고 하죠. 민법.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은 모두 다 공법인 거죠. 그다음에 일제 과목의 민법만 사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민법 강사님들 중에 실제로 요 사법의 의미를 사법 요 한자 사사로울 사자를 쓰시는 건 맞는데 발음은 사법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이때 이 사자는 맡을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할 때 이 사법이 아니라 사법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있다. 공법과 사법이 아니라 공법과 사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자, 먼저 사사로울 사자 쓰는 사법 한번 볼게요. 사법, 사법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사법부 할 때 사법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 하나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법은 먼저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라. 공법은 60점이 목표다. 뭐 누누이 공법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저 또한 이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공법을 100점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과목은 못할 거예요. 특히 동차에서는. 물론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난 뒤에 2차만 하시는 분이라면 뭐 충분히 100점도 목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무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러나 1, 2차를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법은 과락을 면하거나 또는 60점이 목표다라고 정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공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여서 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령, 중개 실무와 관련된 이렇게 6개의 법령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문항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죠. 그래서 저는 국계법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5개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을 버린 건 아닙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합원의 구성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처벌 이 행정처분 같은 게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시개발법의 채권과 주택법의 채권 이런 거는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채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왜 도시개발법을 버렸느냐?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합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멀리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은 익숙한데 그래서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버렸습니다. 버린다는 건 한 번호로 내리 찍는다는 거죠. 6문항이 출제되는데 아무리 못 맞아도 한 문제 맞히고요. 또 잘 맞히면 2문제 또는 3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보통 교수님들이 농지법 버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농지법이 실제로 보면 이게 또 중개사법하고 연관이 돼요. 농지증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관계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이 올해는 쉽게 나와서 2문제 다 맞췄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도 채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이 공법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국계법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2가지가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이 상환자 들어가면 김영식이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하고 도시개발법의 토지상환사채는 김영식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주구장창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채권이 나온 거죠. 그 이번 32에서. 그래서 그거 한 문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공법은 일단은 기본서를 한번 떼시긴 해야 되는데, 기본서보다는 기본서를 아무리 보더라도 저 구석쟁이에서 나오면 이거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외우는 것이 그 50대 위에는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뭐 5일, 7일, 10일, 15일, 30일, 45일, 60일, 90일. 이게 공법만 이게 있으면 되는데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시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 버리면, 이게 짬뽕이 되어 버리면 숫자 배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은 기본서보다는 체계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희상 교수님의 체계도도 봤고요. 그다음에 박문각 최상진 교수님의 체계도, 그리고 고상철 교수님의 체계도도 봤습니다. 이 여기에서 그 양이 가장 방대한 게 김희상 교수님의 체계도였고요. 가장 심플했던 게 그 고상철 교수님의 체계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장판지 큰 거 2장짜리.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는 김희상, 고상철, 최성진 선생님 것을 구입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추천인데요. 제가 들어본 강사님, 에듀윌에서 그 김희상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었고 문제풀이와 기출문제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사회 모의고사 6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160문항을 6번 반복했죠. 이 공법은 더 처절한 게 뭐 잘 나와봐야 뭐 한 4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50점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번 그 공법 32에서 제가 57.5점을 받았는데, 뭐 4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다른 그 중개사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어쨌든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상철 교수님은 유튜브 무료 동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메가랜드 평가단 강의를 들었습니다. 워낙 그 강의를 오래 하셔서 고상철 교수님은 이게 내공이 묻어나요. 이렇게 암기부터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참 보입니다. 이렇게. 박문각 그 최성진 교수님은 박문각 모의고사 해설과 유튜브 무료 강의 들었습니다. 막판에 이분이 그 올려주신 강의 중에 그 최근에 개정된 거를 그 PDF 파일하고 강의가 2회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50분짜리 2회. 그 2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요거 한 제가 반복해서 5번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개정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법 그 공부하실 때 뭐 올해 개정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반드시 체크하시면 아마 실전에서 60점은 무난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강사 선택. 그래서 고상철 교수님을 선택한다면 60점은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험장에서 어쨌든 그 중개사 시험장에서 떨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 2차 1교시 받는 순간 굉장히 떨었습니다. 왜? 이거 공법 과락을 면해야 될 텐데. 이게 문제를 한 번으로 내리 찍는 것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 굉장히 그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내가 푼 문제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나 3개 중에 하나 아리까리 하면 이게 찍는데 상당히 고통이 따르죠.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 이게 맞은 문제가 과연 1번인데 실제 답이 1번이 아니었다면 이거 정말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으로 내리 찍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 내년 10월 달까지 문제 그 실제 실전까지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락을 다행히 면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번 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어쨌든 버릴 것은 버리고 60점 목표로 잡는다. 그리고 기본소는 한 번 정도, 뭐 시간이 되면 2번도 괜찮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체계도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정된 법률은 반드시 익혀라. 이 정도만 하면 아마 과락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